버티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예. 또 설사 버틴다 하더라도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의 양강제가 좀 한국 정치를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양강제인가, 예. 아니면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서의 양강제인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서의 양강제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어떤 새롭게 이렇게 그 뭐 정책적으로 네. 정책 이념적으로 분별 정립된 양강제가 아니고 예. 양당제가 아니라 아주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서 예.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패권적인 어떤 지지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예. 그것도 잘못된 선거제도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그것이 극복돼야 될 어떤 과거형 정치라고 얘기해왔던 그것이 더 온종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진보 정치가 여전히 이제 변방에서 적은 힘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진보 정치가 추구하고 있는 바야말로 좀 정책 중심으로, 인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분별 정립되어서 유사한 정책을 가진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그리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외롭긴 하지만 미래에 먼저 와 있는 그런 지점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항상 먼저 가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른바 보수 양당, 네. 보수 양당의 강구함 때문에 항상 미리 먼저 가 있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긴 한데요. 네. 저는 한국 정치에서 결국 자력으로 이렇게 힘을 길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원내 첫 진출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그리 그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차례나 열석을 넘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 상황이라면은 한 20석 정도 원내 교섭단체를 갖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해도 크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아니거든요. 지금쯤 사실 그 정도 됐어야 이미 되는데.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 것은 순전히 이 진보 정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점들이 좀 반성이 되고 좀 고쳐진다면은 20석 내지 20석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도의 세력화는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진보 정당을 내걸고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될 때는 그 20석 훨씬 이상의 그런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한국 정치에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 해놓은 일의 실적을 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렇게 좀 느린 속도일지 몰라도 기권만 할 거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을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정치가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 했더니 기존의 양강 구도로 그냥 편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내용을 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정치다라는 어떤 그런 풍자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끝내 새정치가 그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면한 어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도로 편입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위한 노력은 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여태 그 당이 못한 걸 갖다가 또 각각의 두 세력이 다 못한 일을 합해진다 해서 더 하겠느냐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새정치는 특정인의 어떤 어떤 사유물이라기보다는 시대적 과제로서 시대적 과제로서 모든 정치 세력들의 새로운 또 짐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독자적으로 창당하고 그리고 뭐 연대도 없다, 독자적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정치의 어떤 구도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정치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권력구조 개헌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여기까지 아주 명확한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색깔이 다른 당들이 이리저리 좀 늘어서 있는 유럽형의 다당제 같은 걸 좀 그리는 듯한 모습을 주긴 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이미 주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또 뜻을 같이 하시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의당하고 이렇게 서로 호응하는 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실천적으로는 좀 다른 길로 갔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양당의 어떤 그 통합선언의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어떤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좋게 평가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은 작은 기득권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기득권의 연합이었다. 적대적 의존관계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깨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보면은 버린 것은 작은 기득권을 버렸고 큰 기득권은 여전히 안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큰 기득권이 뭔가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들에서는 누굴 내보내든 공천만 하면 되는 뭐 공천만 하면은 50% 지지를 받고도 90% 이상의 의석을 갖는 그런 이제 이 패권적인 것이 보장되는 그 선거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또 없애자라고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것도 아니고 또 통합 선언문에 보면은 그걸 앞으로 없애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버리기 쉬운 작은 기득권 하나 버리면서 정치 개혁이냐 또 그것이 새 정치이냐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서 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럼 큰 기득권은 누가 어떻게 버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큰 기득권 그게 이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 또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만 비례대표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어떤 현재 제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양강구도일 때 양쪽에게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구제가. 바로 그러면서 양강구조의 큰 기득권이라고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양당 내에서도요 최근에는 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바꿔야 한다는 얘기하고 또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양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근데 왜 힘을 못 받죠? 그분들이 딱 한데 못 모이나요? 과거에 보면은 뭐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에 독일식 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분들인데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앞서 있는 몇 분들의 어떤 생각과 목소리로 끝나고 당 내에서 이걸 조직화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부재했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런 좀 개혁적인 인사들의 발언으로만 이제 표현될 뿐이지. 그렇다면 이번처럼 예컨대 뭐 안철수 신당처럼 정치개혁을 전면으로 내건 당이 그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내건 당이 있었다면은 이걸 제일 먼저 사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뜨뜻미지근한 세력들에게 이걸 갖다가 지렛대로 뭐 통합이든 뭐든 이렇게 추진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면은 뭐 대권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개혁을 확실하게 해놓은 역사적인 과업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당이 최소한의 새정치나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려면 그것부터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해낼 의사가 있다면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진보정당이 뭐 통합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쩌면 좀 원칙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면은 이러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단히 유연한 그런 이제 존립 조건의 문제까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애두르셨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지금 신당 창당은 정의당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의당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당이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같은 것의 개혁을 전면에 내건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진행하셨을 때 한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같은 그런 정책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공동의 약속을 한다면은 소연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뭐 역제안도 사실 한 바가 있고요. 있고 뭐 연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연정을 할 거냐 당을 통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의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형식을 넘어서서 그렇게 힘을 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